이제 이 혁신 업종들이 다시 또 날개 돋친 듯이 주가가 뛸 거다. 지금 눌림목이 어쩌면 다시 못 잡을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도 본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 증시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결국 이제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트럼프는 이걸 의도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이제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의도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혼란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씩 언급을 드렸듯이 트럼프는 지금 빨리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계속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위기를 닥치지 않게 하는, 어찌 보면 매를 맞지 않게 하는 좋은 발언일 수 있겠으나 이건 결국 언젠가는 맞아야 될 매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게 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한 문제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우려되니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가 가야 됩니다. 결국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그 부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대표적인 명분은 첫 번째가 불경기,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인데 일단 불경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 3월 정도부터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삐걱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들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이제 뭐 리서치라든지 증권사 그리고 뭐 언론 이런 쪽에서도 이제는 경기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보셔야 해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은 애진작이 이미 경기 침체로 들어갔고 그걸 인정하는 단계로 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지금 한 3월,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로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찌 보면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은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언론이나 증권사, 미디어 이런 쪽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마저도 불경기를 인정하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다시 인하하기 시작해야 이제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매를 다 맞고 시장을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과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반등할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는 또 왜 나름 또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고요. 지금의 추세로라고 하면은 뭐 연일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질 것인가? 뭐 2월 달부터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3월 내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나스닥 역시 S&P도 그렇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제보단 아닐지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모두 나와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거래일에 아래 꼬리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미증시는 어젯밤에 이제 좋지 않았는데 오늘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꽤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1.57%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어제의 하락을 또 다 만회하는 모습,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증시 하락을 다 이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가 다른 국가들이 갈 때 비교적 상당히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이제 증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 21년도 혹은 22년 뭐 초중순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 증시가 무너졌었어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제 뭐 한 22년, 23년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 미국이나 일본은 이때 고점,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못 가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교적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대비해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이 이제 부과될까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을 이제 면제해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증시도 별로 안 올라갔는데 세금적인 메리트까지 있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 이슈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다른 상대국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 뭐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어 가는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한국 증시를 내리누르고 있었던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는 좀 해소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저도 아직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좀 뭐 응원하고 있는 단계다. 아예 안 하고 있고 국민들, 투자자들 아무리 옛날에는 주주들이 소리 지르고 외쳐봤자 듣는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듣는 척이라도 하는구나. 그냥 뭐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이거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진짜 듣는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국민들이 없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도 그다지 신경을 잘 쓰지 않았어요. 표가 안 팔리는데 뭐하러 주식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 인구가 정말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성장이 더 이상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 시장만으로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 시장을 살려야 장기적으로도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 시장을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단계에 한국이 머물렀다. 이제 봉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미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한 차례 이제 미국을 우량주로 제가 표현했잖아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약달러가 진행이 돼요. 실제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니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이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다 떠나거나 다른 국가들로 떠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환율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1450원 뭐 근처에서 막 전고점 뚫고 막 치고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진짜 1500원 근처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기준금리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450원 근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뭐 70원, 80원 충분히 달성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나름 방어되고 있다. 이 과정 하에서 미국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환율이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확보가 되고 우리나라와의 이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좁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빠르게 인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금 가격은 뭐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자산 쪽에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관세라는 키워드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가를 낮춰주면서 그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을 상쇄해 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오르는 것도 맞는데 유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관세라는 것은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게 딱히 없지만 유가는 피부로 바로 와닿거든요. 생산 비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들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서 주거나 더 싸게 팔아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형성돼요.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소비가 늘어나겠죠. 뭐야 원래 좀 비쌌는데 이제 좀 이 정도면 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WTIU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스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 그 다음에 휴스틸, 엑스틸,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LNG 운반선으로 평가받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뭐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면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이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굿오일, S오일이니까 S오일도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화학주들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스멀스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단계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케미칼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이런 쪽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와 봄직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 하나솔루션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말로는 요즘 화학이라는 산업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렵다.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입도 안 뽑는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19년도에 조선업을 얘기할 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2019년 말 2020년 초 이때쯤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을 기록할 것이다. 이제 불황이 거의 다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조선업의 불황의 피크를 찍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댓글이 뭐라고 달렸었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기술자들 다 잘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조선업이 호황이냐. 진짜 뭘 모른다. 나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이게 실제로도 현업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게 느껴질 때쯤이면 구조조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구조조정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은 사실 그 지점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친구 말로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닥을 지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화학주들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좀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으로 인해서 화학주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 하에서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또 반등을 보여줄 만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주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나 두산 로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 뭐 하이젠 R&M,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오고 고영, 뭐 뉴로메카, 그 다음에 티로보틱스, SPG 지금 최근에 한 2월 중순 초 이 정도부터 해서 3월 초까지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쭉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로봇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미국의 고금리가 좀 더 길게 진행이 됐을 때 타격을 받을 만한 피해를 볼 만한 업종으로서 혁신 업종들을 꼽았습니다. AI, 로봇, 제약바이오. 근데 이 혁신 업종들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나중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경기를 인정하면서 지금 이미 인정하고 있는 단계죠.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마저 인정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혁신 업종들이 다시 또 날개 돋친 듯이 주가가 뛸 거다. 지금 눌림목이 어쩌면 다시 못 잡을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도 본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AI 이런 분야는 지금 늦기 전에 계속해서 좀 담아나가는 전략, 오히려 이렇게 누를 때 꾸준하게 담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움직임이 나오죠. 뭐 유한양행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추후에 올라갈 걸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암 박람회도 정말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일정들 제가 한번 또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요 학회를 보시게 되면 폐암 관련된 학회랑 그 다음에 암, 간질환, 그 다음에 암,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좀 잘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폐암학회가 3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AACR 미국 암학회랑 그 다음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정말 중요하고 큰 학회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말 한 6월 초 정도까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항암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이제 요인 어찌 보면 수급이라든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3월 달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5월 달에도 동결할 것이냐? 5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인하를 안 할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교적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가 꺾이면서 어찌 보면 우량주 개념이었던 미국에서 정말 큰 돈들, 큰 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으로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이 투자를 할 만한 대표적인 국가로 선택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적인 혜택, 환율도 높기 때문에 환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이제 국민들의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법 개정도 서서히 될 걸로 기대되는 전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평가받았던 게 어찌 보면 그 명함, 장단이 있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주가가 못 가는 건데 다시 그걸 바꿔 말하면 그런 요인들이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한국 증시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실적이나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 대비해서. 그래서 추후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물량 매수세가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한국 증시 상승을 매우 이제 유념해서 보시고요. 증시가 조정이 나오다가 살짝 반등 줄 때 불이 나게 주가 슈팅이 나오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시가 이제 무너질 것 같을 때는 다 같이 무너지는데 반등 줄 것 같을 때 확 수급이 몰리는 쪽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그 다음에 조선 같은 섹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매우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진입을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지만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겠고, 저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AI 혹은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시 한번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물협정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툴툴대고 이제 갔잖아요. 이번에는 또 한 번 파토를 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물러설 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합의가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종전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인프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마저도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각자 있어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하고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유도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재정 적자를 통해서 하는 정책은 결국 세금을 들 걷고, 그리고 인프라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본격적인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국가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단계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인프라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를 새로 갈아엎어서 짓는다? 그러다 혹시나 부서지면 어떻게, 전쟁 나가지고.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깔끔하게 끝나야 인프라 정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서질 염려가 없어져야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기껏 새로 지어놨는데 또 부시면 이거 뭐 불안해가지고 새로 짓겠습니까? 근데 종전이 되면 이제 부실 염려가 없어지니까 새롭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보자,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심지어 불경기다 보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인프라 정책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 건설 쪽, 이런 쪽에 이제 수요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이런 쪽도 지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한국 시장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테마주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시고 앞으로 오를 만한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이렇게 방향성만 잡아서는 좀 투자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같이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황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주식 정보, 뭐 그래프, 주식 자료, 그 다음에 시황 분석도 제가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여기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을 향해서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한국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기로 기회를 바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